당신이 제대로 검토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책임지세요. 이건 다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예린 씨, 난 당신을 몰랐던 거군요. 이 격렬한 대화들이 제 머릿속을 스치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 아들의 결혼 문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우리 가족과 회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처음엔 완벽해 보이는 며느리감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진정한 리더십과 인간성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거실을 비추던 어느 날, 우리 아들 재민이가 특별한 손님을 데려온다고 했어요. 평소 일에만 몰두하던 아들이 누군가를 소개한다니 가슴이 설렜죠. 그날 아침부터 저는 분주히 움직였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집안 곳곳을 정리했죠. 거실 창문을 열어 상쾌한 봄바람을 들이며 꽃병에 막 피어난 튤립을 꽂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재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어선 젊은 여성을 보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혜린, 그녀의 이름만큼이나 빛나는 외모와 세련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우아한 걸음걸이로 거실에 들어서는 그녀를 보며 저는 순간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그녀에겐 제게 없던 뭔가가 있었죠. 자신감, 아니면 야망.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어요. 예린은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혜린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마음에 든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그 정체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예린은 완벽한 매너를 보여줬어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우아하게 젓가락질을 하는 모습, 대화할 때마다 적절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태도. 모든 게 흠잡을 데 없어 보였죠. 그녀는 자신의 경력에 대해 겸손하게 이야기했고 우리 가족의 역사와 회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 불안은 더 커져갔어요. 왜일까요? 너무 완벽해서. 아니면 제 직감이 뭔가를 감지한 걸까요?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이 불안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재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죠. 어머니, 아버지, 예린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면 해요.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황스러웠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예린의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녀의 미소 뒤에 감춰진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직감일까요? 아니면 과민 반응일까요?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단둘이 있게 되자 제 걱정을 털어놨어요. 침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죠. 여보, 예린이가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제 목소리에는 불안과 혼란이 묻어났어요. 남편은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아들을 믿자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될 거야. 그의 말에 잠시 안도했지만 그 불안감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재민이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어요. 단순히 며느리 후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과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결정이었죠. 이대로 그냥 넘어가도 될까?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까?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녘 결심을 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고민 끝에 떠오른 아이디어는 위험하고 무모해 보였지만 그것밖에 없었어요. 청소부로 위장해 회사에 들어가야겠어.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모성애는 저를 어떤 모험이라도 감행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저의 은밀한 작전이 시작됐어요. 먼저 청소 용역 회사에 연락해 임시직으로 일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다행히 인력이 부족하다며 채용해 주셨죠. 다음은 변장이었어요. 평소에 입던 고급 옷들은 모두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소박한 옷들을 구입했어요. 화장도 최소한으로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친구와 함께 단기 봉사활동을 다녀올 거예요. 라고 말했죠. 남편과 재민이는 의아해했지만 다행히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첫 출근 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화장을 하고 소박한 옷을 입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낯설었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소박하고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변해 있었죠.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알아볼까 두려웠죠. 로비를 지나며 익숙한 얼굴들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심지어 로비에서 마주친 재민이조차 그냥 지나쳐갔어요. 그 순간 느낀 감정은 복잡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서글픔이 밀려왔죠. 내 아들조차 나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청소도구를 받아들고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모든 게 어색하고 힘들었죠.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고 무거운 쓰레기통을 들어 옮기는 일. 평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하루가 다 가도록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일은 끝날 줄 몰랐어요. 점심시간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과 함께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회사의 이면을 알게 되었죠. 직원들의 불만, 상사들의 횡포, 그리고 예린에 대한 소문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욕조에 몸을 담그며 하루를 되새겼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죠. 이제 시작이야.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어. 라는 결심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회사의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예린과 마주치는 순간만큼은 여전히 긴장됐죠. 어느 날 복도를 청소하던 중 예린과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아줌마, 이쪽 좀 깨끗이 닦아주세요.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 빨리요. 예린의 말투는 냉정하고 거만했어요. 상사들 앞에서 보여주던 공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묵묵히 일했지만 마음속으론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 재민이 앞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너무 다르잖아. 그 순간 제가 느낀 실망감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며칠이 지나자 직원들 사이에서 예린에 대한 불만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휴게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는 충격적이었죠. 야, 너도 들었어? 예린 팀장이 또 신입한테 발광했대. 에이, 또. 겉으론 완벽해 보여도 사람 부려먹는 데는 1등이지.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재민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죠.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걸까? 아들의 사생활을 이렇게 파고드는 게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일까? 이런 고민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회의실 청소를 하던 중 예린이 후배 직원을 꾸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예린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망신당했잖아요. 다음번에 또 이러면 우리 팀에서 나가야 할 줄 알아요. 후배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지만 청소부라는 위치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청소를 계속할 뿐이었죠. 하지만 내심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의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될까?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어할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실수로 물을 튀겼는데 그게 예린의 고가 가방에 묻은 거예요. 순간 예린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더니 그녀의 입에서 독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줌마, 이게 얼마짜리 가방인 줄 알아요? 당신 월급으로는 평생 이 가방 하나도 못 살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예린의 모욕적인 말에 저는 머리가 핑 돌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참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느낀 모욕감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된다고. 절대 안 돼. 그 후로 예린은
청소 용역 교체를 요구했어요. 청소부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요. 다른 업체로 바꿔주세요. 라며 인사팀에 압력을 넣었죠. 저는 어쩌면 이대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한다는 절박함도 커져갔죠.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쓰며 제가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예린의 이중적인 행동,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회사 내부의 문제점들. 하루하루 페이지가 쌓여갈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죠. 이대로 가다간 우리 아들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 회사의 미래가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재민이가 제 방문을 노크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의심이 가득했죠. 어머니,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세요? 저는 아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재민아, 조금만 기다려. 곧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이것이 그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이에요. 단순히 관찰자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 가족과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저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보안실에 찾아가 CCTV 영상을 확보하기로 한 거죠. 이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옛날 보안팀장과 친분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협조를 얻을 수 있었어요. 보안팀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사모님, 이런 부탁을 하시다니.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만 알아두세요. 제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보안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끄덕였죠. 영상을 보는 순간 충격에 빠졌어요. 예린이 일부러 서류를 떨어뜨리고 직원 탓을 하는 장면,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장면, 모든 게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요. 예린 같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까요? 이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청소부들과도 가까워졌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내부적인 연대를 형성했죠.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들은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처음엔 그들도 저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제 말에 다들 공감했지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체념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었죠. 한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말씀은 맞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분명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말아요. 제 말에 동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모여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각자가 겪은 부당한 일들, 회사의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토론했죠. 이 과정에서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동시에 이 분들의 힘든 삶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예린이 회의실에서 후배를 공개적으로 꾸짖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엔 자신의 실수를 후배에게 떠넘기는 거였죠. 회의실 밖에서 청소를 하던 저는 모든 상황을 목격했어요. 당신이 제대로 검토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책임지세요. 예린의 목소리가 회의실 밖까지 울려 퍼졌어요. 주변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대로 둘 순 없어.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남편도 믿지 못했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보, 이건 심각한 문제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여보, 이제 모든 걸 공개해야 해요. 우리 아들과 회사를 위해서라도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끄덕였죠. 그렇게 우리는 행동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이가 저를 불렀어요. 그의 얼굴엔 걱정과 의욕이 가득했죠.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어머니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부로 일하고 계신다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숨길 수는 없었죠. 깊은 한숨을 내쉰 후 저는 재민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재민아, 내 행복을 위해서야. 예린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했어.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던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재민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처음엔 믿지 못하는 듯 했지만 제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그의 눈에 실망감이 깃들었죠.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저를 믿지 못하신 거예요. 재민이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널 믿지 못해서가 아니야. 내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 용서해 주렴. 그 순간 재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계속 숨어서 지켜봐야 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가족의 행복, 회사의 미래, 그리고 많은 직원들의 삶이 제 결정에 달려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밤새 생각한 끝에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때였죠. 내일 모든 걸 밝히겠어.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이게 옳은 일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죠. 청소부 복장이 아닌 당당한 사모님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거울 속 제 모습은 긴장되어 보였지만 동시에 강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고 있었죠.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죠. 제가 바로 그 청소부 아줌마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놀란 표정, 의아한 표정, 그리고 예린의 경악한 표정이 보였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계속 말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이 회사의 청소부로 일하며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CCTV 영상, 직원들의 증언,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일들까지. 모든 것을 꺼내놓으면서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CCTV 영상이 스크린에 떴어요. 예린의 부당한 행동과 이중성이 낱낱이 드러났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음장 같은 분위기로 변했어요.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몇몇은 분노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던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약자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이는 분노를, 어떤 이는 실망을, 또 어떤 이는 당혹감을 보였죠. 예린은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죠. 이건 다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고 직원들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예린의 얼굴에서 점점 혈색이 사라져갔어요. 재민이의 얼굴엔 충격과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의 눈빛이 예린을 향했다가 저를 향했다가 했죠. 재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예린 씨, 난 당신을 몰랐던 거군요. 재민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묻어났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재민이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재민이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죠. 내 행복과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였어. 재민아,
용서해 주렴. 재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사회는 격렬한 논쟁의 장으로 변했어요. 예린을 옹호하는 이사들과 저를 지지하는 이사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됐죠. 한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식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비밀리에 조사를 한 것은 불법입니다. 다른 이사가 반박했죠. 하지만 회사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인물을 발견했다면 이는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논쟁은 계속됐고 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는지 방법이 잘못됐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이 필요했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마침내 회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충분히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어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복잡합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회장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알았죠. 회장님이 예린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예린 씨, 당신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당신을 즉시 해고하지는 않겠지만 특별 교육을 받고 재평가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수진 씨, 당신의 행동은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회사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의 개인적인 조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예린은 특별 교육을 받게 됐고 회사는 직원들의 인권과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했죠.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며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재민이는 한동안 저를 피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재민이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비록 방법은 옳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마음만은 이해해요. 재민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 가족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단단해졌어요. 회사도 변화했어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저는 이사회에 정식으로 합류해 직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우리는 함께 더 나아갈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닌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정한 리더십과 인성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조언이 저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